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수요일. 괜찮아? 아니 우리 적바씨는 어떻게 이렇게 내가 독서노트만 시작하면 저렇게 기침을 할까요? 누구나 지난날에 대한 회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래서 수요일 지금 독서노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희망과 불안, 빛과 어둠, 성공과 좌절을 오가며 초조해야 합니다. 양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희망과 불안, 빛과 어둠, 성공과 좌절, 어려울 때 초조해지죠. 이때는 그냥 시간을 보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훈련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누가 봐도 성실하고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조차도 한숨을 쉬게 하는 그 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정말 존경하는 그 사람이 있어도 완벽하지 않다. 그들에게도 단점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한숨을 쉬게 하는 과거가 있기 마련이다. 생각을 해보면 어제 내가 필라테스 수업을 하면서 그동안 훈련을 열심히 해왔는데 예전의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모두 돌아가 버린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 오면서 조금 한숨이 나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하고 다음 필라테스 수업에는 완벽하게 훈련된 모습으로 좀 행동을 잘 다스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실 조금 실망스럽고 한숨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어제 오면서 내가 훈련을 했는데 완전히 또 방심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훈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성실하고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조차도 한숨을 쉬게 하는 과거가 있기 마련이다. 항상 내가 완벽하려는 거, 항상 훈련한 걸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 자체가 조금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항상 좀 기본값으로 둘 것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라는 걸, 이런 걸 좀 기본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화는 되게 좋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기회란 보레아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지나간 자리로 되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만사가 마음에 달렸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합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일은 절망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은 오히려 느긋해하며 다행스러워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말이 조금 뭐랄까 목소리 톤 자체가 좀 연습을 해야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독서노트 하는 거니까 네, 괜찮아요. 그냥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니? 자, 만사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의지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용기와 활력을 줍니다. 또한 여유를 가지십시오. 의지에 달렸다. 여유를 가져라. 여유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도모하기 위한 휴식입니다. 내가 여유있게 행동하는 거 요즘에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차분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 루틴 자체를 좀 느긋하게 여유있게 했더니 뭔가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심적인 부분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면서 루틴을 해보니까 훨씬 좀 이런 잡념이 들어오지 않고 정신건강에도 좋고 시간도 조금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알겠니? 그래서 여유를 가진다. 하루의 루틴을 보내는 게 항상 중량이 중요한데 항상 너무 긴장된 것도 안 되고 너무 느긋한 것도 안 된다.
또 역시 역시 또 똑같네요. 지혜의 근본은 중용이다. 중용. 그래서 여유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휴식입니다. 원효대사가 남긴 말 가운데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권투 선수들의 이야기는 흥미롭습니다. 뭐가 컨디션이 좋고 뭔가 컨디션이 오늘 왜 이렇게 참 안되는 것 같을까요? 왜 그러냐면 단백질 식단을 해서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때도 있고 잘못도 있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강박이에요. 어떻게 보면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쵸? 굳이 그런 생각을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리님. 그래서 뭔가 컨디션이 좋고 자신감이 넘치는 날에는 항상 같은 일이더라도 왠지 더 넓어 보인다고 합니다. 권투 선수들의 이야기가 반면 일진이 좋지 않은 날에는 링이 좁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링이 넓으면 이리저리 피하며 상대를 요리할 수 있지만 링이 좁으면 피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 페이스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권투 선수들이 시야가 넓어 보인다라는 거고,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좋으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쵸? 비밀은 엿듣지도 누설하지도 마십시오. 비밀. 절대 과장하지 마라. 주요 대상에 대해서 최상급 표현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는 진실을 호도하거나 판단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최상급을 표현하지 마라. 가장, 절대 이런 것들. 찬사는 사람들의 호기심과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면 그 기대치만큼 실망도 커집니다. 실망감은 그 대상과 과장된 찬사를 있었던 자들을 비난하는 복수로 이어진다. 실망감. 과장된 표현은 거짓에 가깝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것에 대한 평가에도 냉담해집니다. 이것은 심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호평을 읽는 것은 더 심각합니다. 나도 조금 과장은, 그러니까 좀 뭐냐면 감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본 감정에 따라 좀 극도로 표현하는 게 있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나빠하지도 말고. 근데 기뻐할 때 기쁠 때, 설레일 때 그 기분이 좋은데 내가 중용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감정 자체를 억누른다는 거, 그게 맞을까요? 그거에 대한 또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평온, 차분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아직은 잘 답을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태도와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이겨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책을 읽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는가에 되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독서 읽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말 자체가 약간 격양되어 있고, 그리고 입이나 혀가 지금 풀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톤과 속도로 지금 말을 못할 수 있어요, 아리님.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읽고 책에 좀 더 몰입하고 계속 읽다 보면 자연스러운 그 자리로 찾아오게 될 테니까요. 제가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독서에 몰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독서에 몰입해서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위험하거나 파괴적인 사건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경직돼 두려움이나 고통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대 하소연하지 마라. 하소연은 항상 위신을 깎아내린다. 울분을 삭힐 수 없더라도 배짱을 보이는 것이 연민을 받으며 한탄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연민을 받으면서 지금 일단은요, 오늘 이제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책을 좀 많이 읽어서 안 읽혀집니다. 다른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은 어린들을 위해? 이건 뭐죠? 이거 지금 현재 잠깐만요. 약간은 이거 현재 베스트셀러 책이 되게 지금 유명한 책이네요. 이 책이 생각이 너무 많은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 오, 잠깐만요. 오디오북 산책하면서 읽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북 또 내서재 듣고요. 아이고야, 스크린이 좀 한번 닦아야 되는데, 그쵸? 왜 이렇게 잘 말이 안 닿는 것 같죠? 네, 한번 어떤 책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진 않다.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후회 없는 삶.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건 후회를 안 하면 돼요, 그냥. 후회가 있고 없는 삶은 내가 후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삶을 과거에 계속 집착하는 삶이죠. 한번 볼까요?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 걸까? 생각이 많은 이유.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신중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걸 선택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아닐까? 만약 섣부른 결정을 내렸다가 일이 잘못되기라도 어떡하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건 아닐까?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흔들립니다. 이것저것 비교해서 보고 충분히 고민했다 싶은데도 막상 선택의 순간이 되면 왠지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내 선택이 옳다는 그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불확실성이 커진 그 시대에는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원래 불확실한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탐구하고자 하는
무엇인가 도전 정신을 자갑니다. 인생은 원래 불확실한 거예요. 만약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예측이 가능하다면 굳이 어떤 의지나 힘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 되니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가지는 가능성의 요소는 인간관계도 해당됩니다.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졸이며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의 마음에, 상대의 마음에 의문이 생긴다고 한다는 건 그 관계는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하고 확신을 줄 것 같아요. 나 또한 사랑을 할 때 절대 의심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성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사랑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영화나 소설을 볼 때도 뻔한 결말은 어떤 흥미도 유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결말을 예측할 수 없거나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영화에 열광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불확실성은 인간 존재의 한 전제 조건이며 정신발달의 추진력입니다. 불확실성. 또한 불확실성이 어떤 큰 의미의 규칙 속에 존재할 때에는 인생이 자극이 되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뒤처져 있다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되새기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무엇인가에 매달려 노력하게 됩니다. 정말 가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때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너무 클 경우 우리는 넓은 사막에 혼자 남겨진 느낌, 망설이게 된다.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그때 우리는 좀 더 생각해보자라며 결정을 뒤로 미루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지혜, 중요한 부분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통계와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완전 반대예요. 저는 통계와 분석 자료, 이렇게 평균을 잡는 거,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결정을 내리는 거죠. 내 인생에 맞는, 내 성격에 맞는, 내 성향에 맞는, 나의 가치관에 맞는, 내가 편안할 수 있는, 내가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내가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지금 저는 거기에는 완전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을 지나치게 하다 보면 해결 방법이 떠오를 여지를 맞게 됩니다. 무의식 중에 직관적으로 내린 판단이 옳았는데 그런 직관의 지혜를 차단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직관적으로 내린 판단? 여기에 조금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직관적으로 내린 판단. 이건 내가 감정에 따라 가는 거 아닌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리고 또 감정,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또 그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여기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자잘한 사항까지 신경 쓰게 되면서 그랬던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볼게요. 쓸데없이 많은 정보를 모으는데 힘 빼지 말 거. 정보 편향. 오케이. 저걸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미련부터 버릴 것. 이런 습관을 버리는 거죠. 최악의 경우를 떠올려보면 답이 보인다. 만약에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게 최악의 경우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독서노트. 독서노트 이거 한번 생각을 적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자, 해볼게요. 내가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독서 노트에 영상을 만들기 위한 독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독서에 몰입을 하지 못하고 다이도펜도 분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냥 독서에 몰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독서를 하는 건 나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내가 다이도펜을 분비하기 위한 것인데 그 느낌을 느끼고 싶은 거죠. 근데 내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독서를 하다 보니까 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지금이라도 느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선택을 할 때 최악의 경우를 떠올려 보면 답이 나오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1년 뒤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그쵸?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처럼 미리 앞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시작을 위한 첫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말합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싶다고, 완벽한 준비가 되면 시작하고 싶다고. 하지만 막상 무엇이든 시작을 하고 나면 준비 단계에서는 전혀 상상도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더해보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 환상을 버리고 무엇이든지 조금씩이라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를 내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SNS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자 마음먹었지만 계속 미루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두 개씩이라도 꾸준히 올린 사람은 1년 뒤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매일 올려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예쁘게 꾸밀 수 있지 않을까 영상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다이돌펜을 위한 그 독서가 아니고 몰입을 위한 독서가 아니고 영상을 만들기 위한 독서가 되다 보니까 내가 전혀 즐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정말 빠져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작게라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청소하고 SNS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뭐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에리님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항상 이런 것들 마음 먹었을 때는 해보는 게 왜냐면 해보면 내가 또 생각했던 것과 계획했던 것과 다르니까요. 자, 원래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꼬리를 물고 늘어지는데 그래서 한번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한다. 끊어내야 돼요, 이거를. 진짜 아이린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한번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생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내가 항상 기본값으로 생각해두는 그 무언가를 머릿속에 계속 그려야 돼요. 그런 생각들이 나의 생각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을 생각한다라는 통제력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요즘에 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져 그 생각하니까. 그래서 나는 실패지 아무도 나를 살아 이것도 무슨 일인가요? 왜 이런 생각을 하시죠 이 부분을? 좋을 결과는 위안, 나쁠 결과는 내탄. 왜 이렇게 부정적인 아예 일치를 않도록 할게요. 자, 이래서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면 오류들을 참고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패턴이 무엇인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린이 그게 습관이었어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뭔가 다른 어떤 걸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뭐 무의식인지 아니면 뇌에 남아있던 습관인지 그 쓸데없는 잡념들 그리고 과거에 쓸데없는 기억들이 떠오르는데 그게 습관이었어요, 습관. 어. 그래서 만약에 그 습관들이 내 뇌를 치고 들어올 때는 그걸 끊어내고 그 전에 먼저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패턴을 알게 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될 때, 내가 또 습관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문제를 짚어 내어서 일단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방향을 돌렸을 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효과를 실감하게 되면 서서히 부정적인 생각의 틀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야,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분노, 불안, 슬픔, 질투, 탐욕.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이에 추자가 미소를 지으며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그쵸? 이 책에서 너무 읽었던 부분이라서 자, 인간관계가 너무 피곤한 사람들의 특징. 소심한 그는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나치게 신경을 썼다. 다른 사람의 말이 행동에 상처받고 무뚝뚝하게 대하면 불안해지고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또 꼼꼼하고 완벽을 지향하는 성격이라 실수를 참지 못하고 있는 것조차도 조금 마음이 답답해진다. 그쵸? 과거에 우리가 좀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간은 타인에게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인정 욕구를 건강하게 채우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 부딪혔을 때 무슨 일이지? 뭔가 되게 재미있는 얘기 하나 보내라며 갈 길을 간다.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만의 사연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은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내 시선을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 책 자체가 이제는 너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렇고 그런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아요. 자, 어른이라는 이름에 묻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자신이 감정에 좌지우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감정이든 억압하기 위해 애쓰거나 자신이 조울증에 걸린 것을 하니까 불안해한다. 감정은 우리의 삶에서 음악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적 세계, 외부 세계가 만나서 이루는 일종의 합창. 감정은 두려울 것이 아니라 즐겨야 할 것,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감정 기복이 심해서 고생하고 있다면 그 감정이 내는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봅시다. 그것은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다는 신호이고 그 원인을 알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어 감정 기복에 시달리지 않게 된다. 감정은 항상 평온해야 정상이며 평온하지 않으면 비정상이라는 착각에서 이제 그만 빠져나와 어떤 감정이든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모든 감정은 오르니까 평온해야 된다는 강박. 어떤 감정이든 마음껏 느껴보라. 이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쵸?
평온해야 된다는 강박. 어른이라는 이름의 무게. 흔히 아이는 아이다워야 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가장 큰 기준은 행동 방식이 자기중심적인지 현실중심적인지. 오케이. 아이고, 쉬워 보이는 느낌. 아휴, 있네요. 자, 아이는 아이다워야 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행동 방식이 자기중심적인지 현실중심적인지. 쾌락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 아이고 현실 원칙에 따라 행동하면 어른이다. 그래서 아이는 하고 싶은 것을 참여 현실의 이모저모를 너무 길게 생각 에너건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어른이 현실을 제쳐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철이 덜 든 사람이라 부른다. 어른이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그 명제는 어른이 된 순간부터 하나의 짐으로 다가온다. 어른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하지 않는 일도 단지 어른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른은 쉽게 동의하거나 흥분해서도 안 됩니다. 언제나 이성을 유지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이죠, 이상. 아이들의 잘못은 너그럽게 허용되고 때로는 기억하지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순간부터 실수는 용납되지 않고 실수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잘못 판단을 내려서도 안 되고 사소한 일로 너무 좋아하거나 화내서도 안 된다. 어른이면 자고로 진득해야 한다. 감정을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하며 아무리 슬퍼도 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모든 일에서 어른은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는 것이다. 와...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좀 강박 속에 있는 거 아닐까요? 많은 규제가 따르는데요. 어릴 때 어른은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어른에게 이토록 많은 것을 기대하고 짐을 지우는 것일까요? 사실 아무리 어른이어도 모든 것을 알고 책임질 수 있으며 실수하지 않고 감정이 흔들리지 않으면 매사에 합리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른이어도 빈틈이 있고 실수를 합니다. 더구나 인간에게 나이 들어도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도 옵니다. 어른도 겁이 나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어른도 아이 같은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린 시절 우리가 원했던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을 어른이라는 이름에 덮어 씌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치, 맞아요. 너무 진짜 나 같은 근데 이렇게 한 게 어른이 되기보다는 좀 흠모하는 나? 성숙한 나를 위해서 좀 편안한 감정이 좋잖아요. 들떠있는 감정. 근데 난 들떠있는 감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하는 말 앞에서 멈칫거리게 됩니다. 차곡차곡 나이를 먹었을 뿐 아직도 자신이 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심한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른이라는 그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이도저도 못하게 된다. 그
그 소중한 자리로 가기 위해 어른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짐을 스스로 들고 가는 것입니다. 아직 힘이 없던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사계가 그 힘을 들어줬고요. 생각할 게 많고 고려할 게 너무 많은 어른의 삶. 그러나 세상에는 무슨 종류의 어른이 있고 그들은 각자 자기 방식을 유지하며 서로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당신의 인생을 살아가면 될 것이다. 멋진 신세계의 존처럼 불행마저 끼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나는 90%를 없애는 가장 단순한 방법. 통제 불가능한 것과 가능한 것을 구분할 것. 책에 너무 많이 나와 있군요. 제 생각이. 자, 쓸데없는 걱정인지 아니면 지금 해야 할 걱정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늘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면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당신을 결코 해주지 못한다. 그 인간은 불안을 느낄 때가 있어요. 누구나 살다가 아이고야 마음이 커피를 많이 마셨죠 아이리님. 자, 누구나 살다 보면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보통 어느 정도까지 점점 강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사그라지기 마련이다. 불안이 느낀다고 해서 걱정하는 것처럼 무슨 큰일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불안을 억지로 막으려면 불안 눈덩이처럼 커져 어느 순간 우리를 잠식해버린다. 별것 아닌 일에도 손을 덜 놓고 심장이 미친듯이 뛰면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 그 불안을 막으려 하면 겁에 질려 도망쳐버리면 그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웠던 순간이 떠오르고 이때 중요한 것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 거. 운동하는 거죠 뭐.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써본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써본다. 무엇을 할지 결정한다. 결정한 대로 즉시 실행한다. 그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푸른 초원 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초원이 끝나는 곳에 혼자는 산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론 절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큰 불행은 비켜나갈 수 있다 해도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작은 장애물은 어디든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다 보면 자연히 근육이 단련되고 운동 능력이 발달되어 나중에 큰 장애물도 거뜬히 넘을 수 있게 됩니다. 맞아요. 살아보니 나쁜 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 맞아요. 진짜 그때는 나쁜 일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늘이 나를 보여주고 그 일이 천운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게 하잖아요. 그 작은 장애물을 어떻게든 넘으려 했으며 나는 좀 더 단단해졌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다. 나를 자책하지도 않는다.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좀 독서노트를 위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음악이 조금 들리기 시작하죠. 이제 약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 볼까요? 다음 부분. 약점을 고치려 애쓰기보다 강점을 더 키울까? 진짜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뭔가 그저 그런 얘기?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약점을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린이 우리는 그 약점을 신의 선물로 만들었죠.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고백하자면 오케이. 맞아요.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흔히들 강한 사람은 어떤 일도 겁내지 않고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갈 것이다. 또 그들은 모든 약점을 이겨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메우고 나갈 것이다 라고 여기지만, 강한 사람은 결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점을 남에게 노출하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죠? 조증은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들뜨고 흥분되어 가만히 있기 힘든 병적인 상태. 약간 조증이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 기분이 뚝 떨어지는 그 다운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신의 상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정신적인 에너지가 항상 고양되어 있는 상태. 잠을 안 자도 지치지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거나 힘들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지나친 자신감으로 자신의 성취를 과대평가. 오, 게다가 그들의 에너지는 놀랄만한 것이어서 때를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이야기하고 일을 벌인다? 심하게 하고 생각이 빨라지다 못해 무슨 말을 하는지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조증 아니에요? 조증? 약간의 조증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활력이 있는 거죠. 뭐 조증이라기보다. 그러므로 항상 열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 그들을 알고 보면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 약하고 상처받은 자신의 부인과 감촉이 급급하는 사람들일 수도, 그런 건 전혀 없는데요.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두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갈등 없이 생산적, 창조적, 활력적인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하지만 공허하고 지치고 슬프다는 느낌이 들면 그 감정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너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왜 이러죠? 속으로 울고 있으면은 겉으로도 울어야죠. 좀 이 책 자체가 어두워서 좀 너무 비관적이고 어두운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부당한 비판은 칭찬의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은 누군가 당신을 불우하며 질투한다는 뜻이다. 비판에 짜증난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감정도 키가 자라듯 자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감정. 김용화 작가는 한 방송에서 학생들에게 소설을 가르칠 때 졸업할 때까지 짜증난다는 말을 금지시킨다. 짜증난다는 표현에 다양한 감정이 숨어있는데 계속 그 말만 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을 어, 나도 어느 순간인가 진짜 입에 붙어 있었는데 우리 말그릇에 이 말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쵸, 아이린님? 응.
감정을 표현하는 이유는 결국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고 싶은 욕구를 충족받고 싶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 욕구를 잘 충족하고 싶다면 내 감정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상대에게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치. 짜증난다는 말 대신 주말에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해서 서운해라고 말했다면 남자친구와 싸우고 전화를 끊는 일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소 짜증난다는 말을 많이 쓰고 그 말을 줄여야 한다. 진짜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잘 전달하는 그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는데 그건 감정을 표현할 때 나는 뭐뭐라고 느낀다라는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는 내가 전화를 안 해서 속상했어. 나는 어땠어? 나는 내가 약속을 안 지켜서 화가 나 등등 나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만들기. 이거 나를 주체로 하는 거는 정말 많이 나와 있는 방법이죠. 나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자,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화를 내게 되고 순시적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된다.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가급적 표현을 삼가야 된다. 맞아요. 감정은 공명의 현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상대가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 좋고 상대가 짜증나면 나도 짜증이 나기 때문이라고 하죠. 셋째, 감정에 충실하되 감정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감정은 내면에서 보낸 메시지므로 어떤 감정이 일관되게 느껴진다면 이를 귀에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은 기본적으로 쾌락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하기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변화가 심한 경우 그 감정을 무작정 따라가다가는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맞아요. 참 감정을 막 느껴라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느끼냐 결국은 중용이야. 그러므로 지금 느끼는 감정이 즉흥적인지 나중에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야 잘못된 감정을 나와 상대에서 막을 수 있다. 맞아요. 솔직해야죠. 냉소주는 비오는 뒤에 벌을 받아 상처받아 깔고 있는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냉수가 비오면 그 안에 내지는 허무주의 무력감. 이 부분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이고, 아이린씨, 아이린님 오늘도 독서노트 한다고 수고했고요. 조금 있다가 책 읽어볼게요.